자, 이제 문제 5번 법인세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5번 물음 1번이 환불 충당부채 관련 내용이고요. 이 문제가 뭐 기존에 나왔던 기출 유형하고는 좀 달랐죠. 뭐 그렇다고 해도 세법 규정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주한국의 21기 3년도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요구사항 보시면 반품 조건부 판매 관련 세무조정, 소득 처분,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요. 환불 충당부채가 과거에는 반품 충당부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기업회의 기준이 최근 들어서 한번 개정이 되면서 환불 충당부채로 이름을 바꿔서 개정이 된 거고요. 근데 세법은 동일합니다.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라서 세법은 원래부터 요 반품 충당부채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불 충당부채가 반품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정하지 않는 충당부채가 나오면요. 총액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충당부채가 나오면 총액으로 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총액법 또는 뭐 BS 개정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세법에서는 요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초에 있는 유보 있죠. 그거를 요거 전액으로 100% 추인하면 돼요. 반품이 몇 프로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요걸 전부 다 총액으로 추인을 하고요. 관련된 자산이 있었죠. 반품 제품, 반품된 제품 해수권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반품 충당부채가 없으니까, 요 환불 충당부채가 없으니까 그거랑 대응되는 자산도 세법에선 존재하지 않죠. 그거를 전부 다 없애주면 돼요. 일단 기초에 있던 유보 있죠. 그거를 다 추인해서 없애주면 기초 있던 유보가 0이 돼요. 그죠? 추인해주면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말에 BS 개정을 보면 되거든요. 얘가 BS 개정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IS 개정을 안 봐요. IS 개정을 전혀 보지 않고요. BS 개정만 보고 BS에 잡혀있는 재무상태표상으로 잡혀있는 환불 충당부채하고 반환 제품 회수권 그거를 전부 다 없애주면 돼요. 세법에는 이 부채가 0이고 그리고 이 자산이 0이에요. 그러면 장부상에 잡혀있는 부채 자산만큼 유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채는 없다라는 것이 플러스 유보죠. 플러스 유보 3,500, 이게 장부상에 잡혀있는 금액이었는데 그거만큼 유보를 생기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산은 세법은 0이니까 장부상에 잡혀있는 자산을 요걸 전부 다 없애주면 돼요. 송금 산입으로. 그런 총액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유보를 다 추인하면요. 결과적으로 유보 잔액이 0인 상태에서 기말 유보가 장부상에 잡혀있는 거 그거만큼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세법은 이런 부채 자산이 없으니까 기말에 장부상에 잡혀있는 것만큼 없애주는 세무조정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죠. 일단 1번 자료에 주한국은 판매 후 3개월 이내 반품 가능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매출 원가율은 60%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말 반품 추정액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 요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 가산주정,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매출원가 부분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시에 750만 원은 반품 자산의 예상가치. 매출 3천만 원에 25% 해서 750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게 결과적으로 기초 유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환불 충당부채 뭐 이런 걸 좀 잡아가지고 작년도 세무 조정 시에 매출 부분 그거를 입금 산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출 원가 부분은 송금 산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입금 산입한 게 결과적으로 회사는 요거를 환불 충당부채로 잡았다는 건데 거기 4번 자료에 동그라미 3번을 잠깐 보세요. 3번.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를 갖다가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번에 약간의 힌트가 되게 단기말 반품 추정액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요거 정기말로 생각해 보시면 정기말에 이렇게 차변의 매출을 까고요. 대변에 환불 충당부채를 잡았거든요. 근데 세법은 환불 충당부채가 없으니까 요거를 매출 깐 거, 그거를 입금 산입을 한 거죠. 작년도 말에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 한 거고 그리고 차변에 반환 제품 회수권 이런 자산을 잡았죠. 그리고 대변에 매출원가 요걸 깠죠. 그거를 다시 송금 산입을 한 거예요.
요걸 대변으로 보냈으니까 송금 산입을 해서 요 자산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계정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채 계정으로 3천만 원 요거는 플러스 유보 그리고 요 자산은 세법은 이 자산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 조정이 일어난 거고요. 얘가 단기에 몇 프로 반품이 됐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유보 추인하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차피 기말 유보는 정해져 있거든요. 세법은 부채 자산이 없는 거니까 그거를 전부 다 100% 생기게 해주시면 돼요. 유보를. 이렇게 세무조정이 두 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은 바로 튀어나오죠. 실제로. 정기 부분은 요거 부채에 대한 플러스 유보를 바로 추인한 거고요. 100% 추인한 거고 요거는 대응되는 자산이었죠. 750 요걸 또 전부 다 추인해서 마이너스 유보를 플러스 유보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이제 4번 자료에 동그라미 3번에 잡혀있는 거 그거는 다 발생시켜주면 되거든요. 대변의 환불 충당 부채 세법은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요거 3,500 잡혀있는 거 그거를 다시 입금 산입 해야 되겠죠. 입금 산입하고요. 요 부채 없다는 거죠. 입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4번 자료에 동그라미 3번에 반환 제품 회수권 요게 차변에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세법은 이 자산이 없으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없애준 거죠. 요 세무 조정은 바로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자료에 2021년 반품 내역이 나오죠. 정기 매출 중에서 단기 반품액 1,800만 원, 3천만 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반품된 거는 1,800만 원치가 반품이 된 거고요. 또 단기 매출액 중에 단기 반품액이 1억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3번 자료에 보시면 2021년 12월 말 현재 단기 매출 중 반품 추정액은 3,500만 원이며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는 매출액의 25%이다. 자,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4번 자료에 보시면 주한국의 2021년 반품 관련 회계 처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정기말 반품 추정액의 반품 기간 종료. 그래서 환불 충당 부채 회계 처리. 일단 차변에 환불 충당 부채 없애고요. 대변에 매출 채권 그리고 매출 잡아놨죠. 1,800만 원이 요 반품이 된 거니까요. 이제 매출채권 받을 권리가 없어진 개념이죠. 환불 충당부채 없애고 너무 많이 이제 환불 충당부채를 잡은 부분은 매출로 다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 가지고 이제 반품된 거, 반품된 1,800만 원이 이제 와서 비용이 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매출 환입이 되겠죠. 이건 반품이 된 거니까 뭐 비용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죠. 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개정 과목이 중요하진 않아요. 매출 채권이 이제 받을 채권인데 없어지고 그냥 비용 잡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부분이고요. BS 계정으로 세무 조정 하시면요. 어차피 손익이 맞춰지는 거니까 BS 계정으로 세무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지만 세법은 이제 반품된 것만 비용이 된 거니까 요 환불 충당 부채 요게 차이 나죠. 매출 채권 동의를 하고요. 요거는 손익 계정이니까 냅두면 되겠고 요거만 없애버리면 돼요. 차변에 있는 거 없앤다? 송금 산입이죠. BS 계정을 차변에 있는 거 없애면 송금 산입이고 대변에 있는 거 없애면 입금 산입이에요. 위치가 동일하죠. 이거 송금 산입하면 끝납니다. 송금 산입, 환불 충당 부채. $3,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실 반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얘를 기초유보 다 추인하고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3,000만 원. 그럼 손익은 맞춰지죠. 보시면 장부상으로는 손익 잡혀있는 거 플러스 1,200이에요. 대변이니까. 플러스 금액 1,200이고 세법은 요 마이너스 1,800이거든요. 차변이니까. 비용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마이너스 1,800. 그럼 요 갭이 얼마예요? 요거는 플러스 금액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이 차이 벌어진 거 갭이 3,000만 원이란 거 아시겠죠? 요거 차감 조정한 거예요. 플러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바꿔준 거죠. 손익은 어차피 BS 계정으로 세무 조정을 하면 맞춰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무 조정하시는 요령은요. 손익 계정 지워버리고요. 같은 계정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BS 계정으로 세무 조정을 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 겁니다. 뭐 회계 처리를 안 보더라도 요 부채에 요 3,000만 원 지금 잡혀있는 유보를 추인을 해준 거죠. 이게 플러스 유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추인해준 세무 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회계 처리에 반환 제품 회수권 회계 처리 그게 나와 있는데, 회사는 제품을 450 잡았어요. 회수권 요거 잡혀 있는 거 750을 다 없애고요. 요 제품이 반환이 된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를 또 잡았죠. 그럼 세법은 이제 제품이 돼야 될 거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1번 자료에 60%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환된 게 지금 1,800만 원이 반품이 된 거니까, 반품된 거는 요 매출 기준으로 1,800, 요거에 60%, 1,800이 60%죠. 얘에 60% 때려가지고 이게 1,080만 원이에요. 1,080만 원의 제품이 회수가 된 겁니다. 이게 들어왔고요. 요거만큼은 이제 뭐 수익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매출원가를 좀 차감하는 개념이죠. 개념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익으로 보셔도 뭐 무방하고요.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제품을 450만 원으로 잡았어요. 요거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요 450만 원은 뭘까요? 450만 원은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1,800 지금 반품된 거죠. 반품된 거 1,800에 반품 추정해서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가 25%라고 했으니까 요거 25%를 잡아준 거야. 25%. 반품된 제품의 추정된 가치죠. 그러면 1,800 곱하기 25% 하면 4,500이 됩니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세법은 이게 1,08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손익은 지워버리고요. 매출원가 BS 계정으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돼요. 회수권 세법은 없죠. 그러면 회수권 대변에 있는 거 없앤다.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로 없애 주시고요. 반환 제품 회수권 750 플러스 유보. 그리고 제품이 더 늘어나야 돼요. 이게 제품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세법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뭘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만큼 잡았다가 요거와의 차이를 제품 평가 손실 잡은 것과 효과는 동일하거든요. 제품 평가 손실. 제품 평가 손실은 어떤 경우에만 송금을 인정해 주죠? 지금 제일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5번 자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원가법으로 적합하게 신고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죠. 원가법의 경우에는 파손 부패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한 거 송금을 인정해줘요. 여기 회계 처리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제품 이만큼 잡았다가 1,080만 원 잡았다가 450과의 차이를 결과적으로 제품 평가 손실로 제품을 없애버린 개념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세법은 파손 부패 사유가 없으니까 이걸 평가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다시 송금 불산입해야 되겠죠. 제품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금 산입하셔도 똑같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630이거든요. 요거만큼 제품 늘린다 플러스 유보. 요 세무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평가 손실에 대한 세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익은 맞춰지죠. 손익은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 300이고요. 세법은 대변이니까 플러스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벌어진 갭을 보시면 벌어진 갭이 1,380이죠. 벌어진 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의 갭이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갭이 1,380만 원. 요거 가산 조정, 요거 가산 조정이죠. 두 개 합쳐보면 1,380만 원. 그렇게 딱 맞춰졌죠. 손익은 맞춰지는 거니까 자산 부채 계정으로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요게 살짝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거 약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무 조정 요까지 했습니다. 제품 평가 손실에 대한 세무 조정 또 회계 처리를 통해서 찾아본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단기 매출 중에 단기 반품액이 나오죠. 반품된 거니까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 없어지고 매출 깠죠. 그리고 제품 들어오고요. 그 매출 원가를 깠죠. 요거 회계 처리는 세법도 동일해요. 이건 진짜로 반품이 된 거니까 세법도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럼 냅두면 되겠고요. 반품된 제품의 평가 손실 회계 처리. 이게 약간의 힌트였죠. 요거는
이런 평가 손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 동그라미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푸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살짝 숨긴 거였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평가 손실을 잡아놨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가회계 처리에서는 제품의 가액이 매출액의 60%예요. 60%로 잘 잡아놔가지고 세법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25%를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로 봐가지고 60%와 25%의 차이를 평가 손실로 잡은 거거든요. 그 평가 손실은 파손 부패 사유가 아니니까 대놓고 나와 있는 회계 처리 요거를 또 송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겠죠. 제품을 늘려주는 거니까 요거 하나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말 반품 추정액의 회계 처리 요거는 세무 조정했죠. 얘 같은 경우에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기초에 있던 거 환불 충당 부채하고요. 반환 제품 회수권 요거를 전부 다 차변 대변으로 보내가지고 기초에 있는 것도 회사 회계 처리로 봤을 때 장부상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단기에 이렇게 반품 제품 회수권 잡은 거 환불 충당 부채 잡은 게 기말 잔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초에 있던 거를 전부 다 회사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거 단기 말에 반품 추정액 회계 처리한 거 그게 기말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초에 있던 게 다 회계 처리 상으로도 없어졌어요. 기말 잔액이니까 그거만큼 세법은 아직은 권리 의무가 확정된 게 아니다. 충당부채 미확정 부채니까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죠. 3,500 대변에 잡힌 거 없앤다.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입금 산입 3,500 유보. 그리고 차변에 잡혀있는 반환 제품 회수권. 요 자산 세법은 없죠.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충당부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뭐 대응한 자산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 요 세무조정이라든지 요런 세무조정 요거까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요거는 630만 원 회계 처리에서 눈에 보이진 않았죠. 대놓고 제품 평가 손실 잡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얘가 살짝 숨겨져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조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회계 처리에서 약간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나머지는 다 평가 손실이 대놓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바로 송금 무이사님 하면 되는 거고 기초 유보 추인하고 기말 유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정도의 세무조정은 사실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뭐 약간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반품 충당 부채 뭐 환불 충당 부채 똑같은 거예요. 세법에서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충당 부채 중에서 인정하는 거는 열거된 거 퇴직 급여 충당 부채, 퇴직연금 충당 부채, 뭐 이런 것들, 대손 충당 부채, 그런 거,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시면 돼요. 인정하지 않는 충당 부채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복구 충당 부채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회계상에 존재하는 충당 부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열거된 것만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태충, 연충, 대손 충당금, 뭐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정 충당금, 구상채권 충당금 이런 거 말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거니 총액 논리로 기초 있는 유보를 추인해서 없애버리고요. 반품이 몇 프로 됐든 상관없어요. 이걸 다 없애버리고 기말에 세법은 이 충당 부채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S를 보시고 BS에 잡혀있는 거 여기서는 장부상 회계 처리를 보시면 기초에 있는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에 요 설정한 게 기말 잔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생기게 요건 부채는 플러스 유보니까 이거를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 이런 식으로 생기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산은 좀 반대 방향으로 이게 마이너스 유보니까 추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입금 산입으로 하셔야 되겠죠? 입금 산입으로 추인을 하고 요 기말에 요 마이너스 유보를 생기게 하는 거니까 자산 없다는 거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전체 금액을 생기게 하시면 돼요. BS 계정만 보시면 되겠고 손익 계정은 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회사가 요 25%를 반품 제품의 예상 가치로 봐가지고 25%만 잡았는데 세법은 60%가 돼야 되는 거니까 파손 부패 사유 없이 평가 손실을 잡은 부분 그거는 송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더 주의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이제 물음 2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무릎. 자, 두 번째 무릎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하고요. 최저한세. 그거가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릎 2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 중소기업이고 21기 3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죠. 자, 중소기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시면 뭐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요구사항 두 번째가 요구사항 1의 정답과 관계없이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을 500으로 가정하고 주한국의 총부담세액, 그거를 물어봤죠. 답안 양식에 감면 후 세액, 최저한세액, 총부담세액 그렇게 적혀져 있죠. 최저한세 문제에서는 중소기업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최저한 세율부터 일단 중소기업이면 몇 프로? 7%. 요거는 문제 자료 6번에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중소기업은 7% 최저한 세율. 중소기업이 아니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뭐 10%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면 정확하게는 10%, 12%, 17% 이렇게 3단계 초과 누진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까지는 10%, 100억 초과분은 12%, 1000억 초과분은 요 1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100억 초과하는 케이스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면 10%, 중소기업이면 7% 편의상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중소기업이면 연구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보시면 주한국의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나와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2억 5천, 가산조정, 차감조정 해서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3억 3천이고요. 거기 꽃표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금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요거를 송금산입, 입금부산입 한 개 들어가 있다. 과표 계산 단계에서 이렇게 조세 특례가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자료에 주한국의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4,500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의 세무상 2월 결손금은 전에 국내 원천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며 제10기에 발생한 1,500만 원과 15기에 발생한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2월 결손금은 10년 내 걸 빼주는 거죠. 10년 내 거. 그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니 여기서 세무상 2월 결손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은 쉽게 발생해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21기 사업연도거든요. 그러니까 11년도 거, 11년도 게 11기 거죠. 11기 이후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10기 거는 제 기고요. 15기 거 2,500을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한국은 외국에 본점을 둔 A사에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준 배당금을 수령했고 내용이 나와 있죠. 투자 지분이 30%, 25% 이상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 투자를 했으니까 뭐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입 배당금 5천만 원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래요. 이에 대한 국외 원천징수 세액 500만 원과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세무조정 시 가산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국외 원천징수 세액은 뭐죠? 직접 외국납부 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송금 불산임 뭐 기타 사유 유출 그런 게 이미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게 1번 자료에 가산조정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 간접 외국납부 세액도 세무조정 시 가산조정 되었다고 했으니까 요거 입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그게 1번 자료에 가산조정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자료에는 세액공제 내역이 나오죠. 통합투자 세액공제.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중소기업이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자, 이제 요구사항 1번부터 풀어볼 건데 간접 외국납부 세액까지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요 답안 양식에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거부터 구해보면요.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4번 자료로 푸시면 되겠죠. 거기 A사에 법인세액 나오죠. 외국에서 낸 법인세 여기서 출발하고요. 곱하기 요 A사의 소득금액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에서 일단 법인세 내고 배당 가능한 부분이 얼마냐? 2억 5천이죠. 2억 5천 배당 가능한 부분 중에서 나한테 배당이 온 게 5천만 원. 요거 원천징수 전액 금액 그대로 넣으셔야 돼요. 원천징수 전액 금액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요걸로 넣는 거고요. 혹시라도 원천징수 후의 금액 500만 원 원천징수 된 거 빼고 4,500만 원이 제시가 되었다면 4,500만 원에 500만 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5천만 원 무조건 원천징수 전액 금액으로 구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 나오죠. 이거는 뭐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차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요거 외국 법인세액에서 출발한다는 거 계산 산식 외워주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고 요 외국 법인세를 빼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죠. 그게 2억 5천인데 그중에서 나한테 배당 준 포션 그거만큼 때려서 요 5천만 원에 대응되는 외국 법인세 그게 2천만 원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 있고요.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 다음에 한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는요. 여기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이제 미니멈으로 계산이 될 건데 일단 직접 외국납부 세액이 있고 간접이 있죠. 의제 외국납부 세액은 없고요. 직접은 문제 자료에서 꽃표시에 원천징수된 세액 500만 원 그거고요. 간접은 우리가 구했죠. 2천만 원 요게 될 거고요. 이제 한도는 한도 산식 아시죠? 요거는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렇게 하면 한도가 나올 건데 외국납부 세액에서 최저한세 문제하고 결합이 되면 항상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후에 수정된 산출세액과 수정된 과표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를 구했느냐 그걸 주로 물어봐요.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 최저한세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이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죠. 경정시 배제 순서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경정시 뭐 배제 순서에 따른다 뭐 이런 말도 없고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뭐 이런 말도 없고요. 조세 특례의 배제 순서가 아예 문제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요건 단순하게 원래 문제를 만들 때 주로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변형을 해서 만듭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출제를 할 때 맨 땅에 헤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출된 문제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 숫자 좀 바꾸고 자료를 몇 개는 지우고 몇 개는 추가를 하고 그렇게 아예 세 문제처럼 만드는데 베이스 문제가 원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만드는 건 뭐 신이나 할 수 있고요. 신이나 이렇게 문제 아예 맨 땅에 빈 페이지에다가 막 문제를 만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출 문제를 좀 변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조세 특례의 배제 순서가 자료가 없는 이유가 아마도 처음에 베이스 문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 1번 자료에 2천만 원 있죠. 송금산이 입금 무산이 그것만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다가 요거 문제 자료를 좀 추가하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걸 추가 자료를 넣을 때 배제 순서까지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과표 계산 단계에서 배제를 할 건지 세액공제 계산 단계에서 조세 특례를 배제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단서를 넣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입금 불산이 그것만 있는 문제를 변형할 때 거기서는 가정이 없었겠죠. 입금 불산임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액공제까지 좀 넣을 때는 세액공제에서 배제를 할 건지 입금 불산입에서 배제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단서를 가정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게 살짝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출제할 때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 자료를 좀 삭제를 하고 또 추가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는 자료 하나 추가할 때 가정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과정, 출제 과정 중에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출제도 좀 많이 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 저도 출제자님의 뭐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출제 과정 중에 이렇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추가를 하면서 가정을 누락해서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해설에도 적어놨죠. 둘 다 정답 처리가 될 것 같다라고. 자, 일단은 수정 과표를 구하기 위해서 감면후 세액부터 구해보죠. 요구사항 두 번째 거에서도 감면후 세액, 최저한세를 물어봤으니까. 각사소득이 제시가 됐고요. 각사소득이 3억 3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과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이런 게 있었죠. 이비소 이런 걸 빼줘야 되는데 뭐 소득공제 이런 건 없었고요. 2월 결손금은 얼마였냐면 3번 자료에 15기 거 2,500 요걸 들고 와가지고 10년 내 거 빼주시면 되겠고 비과세소득은 2번 자료에 4,500을 빼주시면 돼요.
요 비과세 소득도 사실 문제가 명확하진 않아요. 국내분인지 외국에서 발생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죠. 근데 출제 의도상으로 아무래도 뭐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국내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과표가 나오겠죠. 과세 표준. 과표가 계산해 보시면 2억 6천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율 때리면 되겠죠. 법인세율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0%. 이렇게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요 금액이 3,200만 원 나올 거고요. 그다음 세액공제를 빼주셔야 되는데 이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빼서 감면 후 세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요. 통합투자 세액공제 그거예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기인한 경정시 세액공제. 요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합투자 세액공제 그걸 빼면 되겠죠. 1,800. 그러면 감면 후 세액이 나올 겁니다. 자, 감면 후 세액은 계산해 보시면 1,400만 원 나와요. 요랑 최저한세 비교하셔야 되겠죠. 최저한세는 일단 감면 전 과표에다가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감면 전 과표. 과표 계산 단계에서 조세 특례가 있었죠. 입금 무이산입 한 거 2천만 원. 그게 있었고요. 그거 다시 백시켜요. 더해서 감면 전 과표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최저한 세율. 중소기업이니까 7%죠. 요거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최저한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시면 요게 1,960만 원 나올 겁니다. 요게 최저한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크죠? 둘 중에 맥시멈 때려보면요. 최저한세가 더 크죠. 그럼 조세 감면이 배제가 돼야 되죠. 1,960만 원하고 1,400만 원 차이가 560이에요. 56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늘려야 되는 건데 이 세금을 더 늘릴 때 조세 감면이 두 개가 있거든요. 과표 계산 단계에서 요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송금산이 입금 무산입 된 거 그거랑 요 세액공제 1,800만 원 둘 중에 어떤 걸 배제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뭐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라든지 뭐 또는 뭐 세액공제를 먼저 배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 자료가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시가 안 돼가지고 일단 출제 의도상으로는 요 2천만 원 그거를 배제하는 걸 좀 출제 의도로 해서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뭐 10년간 2월 공제도 되는 거니까 이걸 배제하느니 요걸 배제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니까 그 카페에 질문 올리신 분이 계시던데 농특세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특세 최소화 과정 하에서는 통합투자 세액공제 이걸 배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문제에서 농특세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최소화. 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회계사시험은 가능적으로 뭐 세부담 최소화 과정 하에서 선택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상으로. 근데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농특세 최소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농어촌 특별세 최소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로 과정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건 너무 간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신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약간 누락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누락이에요. 단순 누락. 그냥 요 입금 불산입만 있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런 걸 좀 넣고 하다 보니까 요걸 넣었을 때는 감면이 두 군데니까 당연히 감면 배제 순서를 가정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누락이 된 거에 불과한 거고요. 너무 이제 농어촌 특별세 쪽까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따로 가정이 주어져야지만 그 세부담 최소화 가정 하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농어촌 특별세 뭐 세부담 최소화라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고 어찌됐든 그냥 일단은 요 입금 부산 요걸 배제한다고 한번 봐볼게요.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요걸 배제를 먼저 해보면 2천만 원 그럼 과표를 2천만 원 늘린다는 거죠.
2천만 원 늘리면 과표가 늘어나면서 세분하면 늘어나겠죠. 근데 과표를 보시면 2억 넘어가죠. 2억 넘어가니까 과표 2천만 원 늘리면 세금은 얼마만큼 늘죠? 여기 20% 늘겠죠. 2천만 원 20% 해가지고 400만 원 세금이 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금을 560만 원 늘려야 되는 거니까 모자라는 160만 원은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그걸 좀 배제를 해가지고 요 세금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표가 2억 8천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산출세액이 결과적으로 얼마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400 늘어나겠죠? 2천만 늘렸으니까 산출세액이 3,600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또 추가적으로 160만 원 배제를 해야 돼요. 1,800에서 160 배제하면 1,64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감면후 세액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걸로 바뀐다는 거죠. 요거만큼 최저한세액만큼 늘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배제하고 요것도 어느 정도 배제해가지고 최저한세액만큼 늘려준 거고요. 자, 요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과표하고 산출세액이 바뀌죠. 요 수정된 과표하고 수정된 산출세액으로 이렇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그걸 구하라는 출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출제 교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금액이 좀 딱 떨어지거든요. 수정 후에 산출세액 들고 옵니다. 노란색으로 적힌 거 3,600 들고 오고요. 수정 후 과표 들고 오셔야 돼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바뀌죠. 2억 8천. 그 다음에 요 과표 안에 들어가 있는 국외 원천 소득의 과표를 넣어야 돼요. 그거 얼마죠? 수입 배당금 5천만 원 있었고요. 원천 징수 전의 금액이었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요거 입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세무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국외 원천 소득을 또 구성하는 거죠. 요 2천만 원까지 좀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이 약간 비과세 소득이 국내분인지 국외분인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안분하라는 건지 요거를 알 수가 없는 케이스로 나왔는데 출제 의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국내분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간접만 요거 더해가지고 국외 원천 소득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금액이 딱 떨어지게 9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2,500과 900 둘 중에 적은 거 한도 걸렸죠? 900만 원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는 900이고 세액공제액은 900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다 또는 입금 불산입을 배제한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내용이 없다 보니 요거를 수정 전 산출세액으로 계산을 해도 정답 처리할 것 같거든요. 문제의 가정이 누락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정 전 산출세액 3,200이고요. 이건 복수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 발표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손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졸인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둘 다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요 수정전 과표는 2억 6천이죠. 그 부분에 요 5천만 원 수입 배당금하고 간접은 누락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요거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금액이 좀 안 떨어져 가지고 8615 384 금액이 안 떨어져서 저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배제 순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풀라는 거지?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된 걸로 한번 풀어보고 수정 전으로도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제 의도가 이렇게 금액 떨어지는 걸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약간 가정을 누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정이 누락된 건 맞으니까 요걸로 적었든 요걸로 적으셨든 상관없이 복수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두 번째 거, 요 감면후 세액 우리가 구했죠. 1,400 그리고 최저한세액 1,960만 원 이것도 다 구했습니다. 총 부담세액은요.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게 요거 1,960이었죠. 여기서 그냥 출발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까지 빼주시면 돼요.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 요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연금인 인력개별비 세액공제 문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360만 원. 요거 빼주시고요. 또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었죠. 이거는 문제에서
요상 두 번째 거는 가정치가 주어졌어요. 가정치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무조건 가정치를 쓰셔야 돼요. 가정치가 500으로 제시가 됐죠. 그걸 빼면 총 부담세액이 나올 겁니다. 그게 1,100만 원. 요거를 답안 양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가정이 좀 누락이 돼가지고 약간 완벽하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둘 다 복수 정답으로 처리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증은 제가 풀진 않을 건데 요 해설 올려드리니까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증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해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증은 생략을 하고 법소부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